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다들 뭐 주무시고 계시거나 쉬고 계실 텐데 금요일 날은 또 불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로 하는 걸로 했어요. 저도 금요일 날은 간만에 좀 일 끝나고 뭐 강아지 산책도 하고 좀 해야 하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뭐 그렇게 했고요. 자, 어찌됐든 자, 코스피는 금요일날 0.77%,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 하였어요. 일단 옵션 만기 네마녀의 날이죠. 네마녀의 날이 끝나고 나서 확실히 옵션 만기부터 뭔가 변화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잘 맞아서, 내 생각이 잘 맞아서 참 뭐 기분은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워낙 그 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서 금요일이나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요.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시장 자체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선별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시장 자체는 정말 선별적이다. 무슨 말이냐? 쉽사리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해요. 확실히 시장 자체가 약간의 상승장으로 돌아선 거는 맞다. 왜? 수급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수급 자체가 조금씩이라도 양봉이 조금 더 보여지는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움직이던 종목도 어찌됐든 버티고는 있는 시장이다. 뭐 0.1%든 0.2%든 혹은 보합 뭐 그 선에서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의 부재는 여전하다. 무슨 소리냐?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 돌리고 있는 금액이에요. 반값도 안 나오죠, 지금 최근에. 언제부터? 하락한 시기 4월, 그러니까 5월 초부터죠. 말 그대로 그 공매도가 발생한 뒤부터는 이 수급 자체가 양이 너무 적어요. 코스닥은 특히나, 코스피야 왜? 기관이 꾸준하게 사주니까. 그죠? 기관이 사주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꺾지 않고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또 상단을 이제 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다?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때리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M파동인 거죠. M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수급이 빠졌고 그 수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조금씩 늘고 있는 건 맞는데 기존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 수급을 그나마 맞추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나마 하락했다가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좀 투자해도 되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없는 금액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얘 갔다가 얘가 좀 가고 그럼 얘로 다시 옮겨 타고 또 옮겨 타고, 그러니까 단타를 부추기는 시장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 딱 정확히 선별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확실히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금요일장에는 수소차가 움직였어요. 오전에. 재밌었죠? 수소차가 막 미친듯이 갔죠. 참 재밌는 거는요, 수소차가 막 미친듯이 갔어요. 그죠? 근데 다 웬만한 이 괜찮은 종목, 유니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유니크하고 두산푸어셀, EU 비만 상을 갔는데
요런 애들만 수급을 강하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리예요, 자리. 그나마 유니크는 수소차 중에서 뭐다? 위에 있는 편이다. 나머지 애들은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밑에 있으니까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딱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인데 그 칼날에 갑자기 수급을 넣어 놓으니까 이게 강하게 돌출은 될 수 있지만 이 떨어지던 칼날 위로 올라타야만이 이게 수급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칼날 끝이 무뎌진다. 대신 그 수급이 빠지면 정말 칼차는 거죠. 그게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예요. 대부분 하락 추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윗골이 다는 게 많고요. 상승 추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부분 최근 들어 그러니까 6월달, 5월달 들어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애들이 한두 번씩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흘러내린 뒤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빵 하고 올라가요.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어찌됐든 오전에는 이 수소차가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 수소차의 수급을 누가 다 먹었냐? 신풍제약이 먹었어요.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재밌는 게, 자, 유니크 시총 1600, EM 2000, 대우 1200, 2000, 1600, 뭐 얘네들 700, 얘네들만 합쳐도 만이 안 되거든요. 그죠? 5자리, 기원이 5자리가 돼요. 얘네들 둘, 넷, 6개 정도로 합쳐도. 하지만 신풍제약 하나가 42,000이라는 거죠. 결국은 저 많은 종목의 수급을 얘 혼자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얘 혼자 끌어올렸다. 그만큼 시총이 높은 아이다. 높은 아이다. 단기 고점까지 확인을 한 부분인 거죠. 신풍제약 우선주도 단기 고점 부근까지는 갔는데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가볍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이 하나의 틀이 잡혀야 된다. 그 틀이 뭐냐? 시총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고 뭐다?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기존에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요 자리 12월달 요 자리가 20만원대 12월달 얘도 요 자리가 얼마? 20만원대예요. 재밌는 거는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같았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한다?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음 편에 어디에요? 이제 여기죠. 여기 4월달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10만원대 10만원 초반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영상 찍을 때 가격이 바뀌어야 된다. 어찌됐든 신풍제약 우선주가 신풍제약보다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뭐 했다? 확실하게 갭 차이를 벌려버리죠. 갭 차이를 벌려서 신풍제약을 한 차례 눌러놓고 횡보시키고, 그에 반해서 신풍제약 우선주는 가벼우니까 눌러놓고 상한가 보내고 나서 슬금슬금 내린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 그러면 같이 떨어졌을 때 위치가 7만원, 얘는 6만원. 그죠? 가격 차이를 벌려놓는다라는 거죠. 왜? 시총 차이가 거의 20배 차이에요. 신풍제약 우선주하고 신풍제약이. 이해되시죠? 시총도 당연히 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뭐 비교거리가 없을 때는 가격도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애초에 시작 자체가 가격으로 움직였던 애이기 때문에 4만원에서
뭐 25만원, 신풍제약은 뭐 8,000원, 9,000원에서 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약이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보다 조금 더 갈 거다. 왜? 제약이 시총이 다른 애들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배 차이 나요. 시총이 182 366 그죠? 2배 차이. 제약은 5만. 그러면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헬스케어가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랑 3배 차이 나고 얘랑은 6배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이 나아지고 제약바이오가 가야 될 시점이 된다면 누가 가야 돼? 제약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트의 그림을 보면 자, 시총 높은 셀트리온 주가를 똑같이 여기까지 내려쳐놓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추세는 그대로고요. 그에 반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총이 아직은 높으니까 비슷한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차례 눌러놓고 올라오는. 그에 반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자, 추세는 똑같지만 한 차례 내려놓고 얘는 횡보하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확실하게 등락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등락폭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눌러버리니까 뭐 한다? 그만큼 폭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한 차례 올려놓고 못 올라타니까 올라온 만큼 한번 눌렀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다? 올라온 폭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폭도 적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시총을 많이 낮출 수가 없으니까. 즉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니까 어차피 올려봤자 데칼코마니로 오른 만큼 빠지기밖에 더하냐. 그러니까 안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왜? 시총을 맞춰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 시대가 혹여나 와서 시장이 또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1200, 1300포인트까지 넘어갈 때 뭐가? 제약이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으니까. 얘는 지금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죠? 이제 이게 빠질 만큼 거진 다 빠졌다. 요런 애가 요렇게까지 빠지진 않아요. 왜? 시총이 있고 그만큼 수급이 남아있는 애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 하더라도 이 종목 하나가 코스닥 종목 50개 혹은 100개를 커버해요. 뭘로? 시총으로. 최소. 얘 한 호가 올릴 때 걔네들은 5호가, 6호가, 7호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었던 거는 시장 자체가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모든 뭐 사물과 물건은 이 바닥에 이 중력의 힘을 걸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뭐든지 간에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공매도까지 이게 합세가 되니까 한 차례 훅 던져봐서 한번 건드려봐서 얘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미친 듯이 밀어버려요. 그냥 분봉 자체가 깜짝 놀랄 분봉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5에서 7%가 우스워요. 봉 하나가 꽉 밀어버리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줄줄줄줄줄 반응이 나오면 훅, 그러다가 포기하면 날라감.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부재됐다라는 거고, 이 지수를 잡아놓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눈에 띄는 몇몇 종목만
미친듯이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미친듯이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시 올라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찌 됐든 좀 상황 설명이 길었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자, 어찌 됐든 이 지수는 일단 이 중간값 여기까지 올라왔죠. 고점을 살짝 높였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기존하고 똑같아요. 왜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수가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 아닌 이상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이제 이 중간값을 넘어섰다. 그죠? 이 중간값을 넘어섰다.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고점에 있다. 고점에 있지만 위치가 다르다. 이해되시죠? 코스닥은 박스의 중간값을 이제서야 넘으려고 하는 자리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박스의 상단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만큼 코스피가 여전히 강하다. 왜? 사주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 기관과 외국인이. 그에 반해 코스닥은 버려졌다.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만 좋아하는 옛날 어머니의 시장이에요. 옛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장. 비가 오면 야, 비 온다. 우산 들고 나가봐라. 형 버스 정류장에 오겠다. 나 좀 비 맞고 왔는데. 그런 시장이다. 그런 시장이다. 저도 형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장이다. 이제 뭐 언젠가는 또 이 대부분 드라마나 뭐 보면 둘째가 뭐다? 결국에는 효자 노릇을 하죠. 그죠? 주말 드라마에서도 그 광자매에서도 둘째가 효자잖아요. 첫째보다. 근데 부모가 첫째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런 시장이다. 꼭 이 둘째 코스닥이 빛을 보는 시기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다음 주 이 박스 한번 넘길 거고, 코스닥도 그러면 이 상단을 한번 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100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하방은 그냥 980, 코스피는 3180까지만 무조건 그냥 거기까지는 혹여나 하는 생각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뭐 만유인력의 법칙,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를 설명하니라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 신풍제약을 할까요? 자, 신풍제약을 보면요. 일단은 이제는 지수라기보다는 종목에 들어갔던 이게 이 코스피 200인가요? 코스닥인가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저걸 좀 볼게요. 기업을 봐야죠. 코스피죠. 코스피 200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예전에 포함이 되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추세가 하락의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이제서야 뭐 이 중간값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직은 공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남아있다. 주봉상과 반 올라온 거거든요. 반. 현재는 반 정도 올라온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찌됐든 이 중간값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한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하지만 일봉상에는 지금의 자리가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이평이 맞닥뜨려지는 자리니까. 말 그대로 밑에서 이평을 하나만 치면은 뚫고 올라가는 건데, 벌써 올라오면서 하나, 두 개를 뚫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맞았다라는 거고, 그 세 번째 맞으면서
또 하나의 저항을 만들어 놓는 게 뭐다? 구름대라는 거. 그죠? 그럼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항도 있고 구름대도 있고 하니까 맞고 밀리는 거예요. 또 금요일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찌됐든 기존에 수급을 한번 넣어놨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수급을 넣어놨던 자리가 분명히 7만 5,600원 정도에 나타나고 있고 위에 있는 고점이 79,000원. 지금 현재가가 79,000원이면 한 차례 누르면서 7만 5,000원까지는 너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72,500원 정도까지는 눌러놓고 요 자리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먹으러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92,000원대 이 구름대 상단을 때리는지 구름대 상단을 때리면 그 다음 2평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10만 5천원 자리가 어디? 기존의 거래를 빵 터트리고 주가를 하락을 시켰던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한 차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더 이상 하락의 이 7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기존에도 신풍제약 영상에 제가 그랬죠. 한 차례 눌러놓고 누를 때 뭐 했다? 얘는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갈 거라고. 그죠? 딱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고. 이해되시죠? 기존에 여기서도 한 차례 올라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인 거고. 그죠? 더 이상 안 본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한 차례 올린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하락을 했으니까 갭 눌러놓고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 차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리를 뚫으면 여기까지는 쉽게 간다라는 거죠. 93,000원까지는. 왜? 여긴 갭자리니까. 근데 이 갭을 뚫기가 한 번에 쉽지는 않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누르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뭐 때문에? 시총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남아있는 자리가 위로 올라갈 때 남아있는 자리가 14만원대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13만 8천원에서 14만 4천원까지는 남아있는 자리다. 근데 이번 주 애매하게 딱 끝내줬다라는 거죠. 2평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갭이 뜬다면 그게 빨라진다라는 거고, 그럼 신풍제약도 빠르게 간다라는 거고, 갭이 뜨지 않는다면 뭐다? 다음 주는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누르는 현상 자체가 99,000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웬만하면 10만원 앞자리가 변경되는 앞자리 라운드 피겨 값 10만원만 종가상 다음 주 이탈하지 않는다면 10만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이 14만원대 13만 8천원에서 이 14만 4천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뭐한다? 상승할 확률 높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다? 일단 넘기고 나서 다시 12만원대, 그러니까 이 2평을 이 2평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2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2평이 꺾일 거고, 이 2평이 꺾이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려면 뭐 해야 돼? 위로 올려놓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갈 때 가고 밑에 있는 2평들이 뭐다? 상승하면서 단기 평은 위로 치고 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 다시 정배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번? 또 한번 슈팅을 먹으러 간다. 이해되시죠? 그나마 그럴 확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 일단은 14만 4천원이라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나마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터졌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터졌던 거래량의 몇 배? 2배예요. 그죠? 그 2배가 뭐다? 그 전에 거래를 많이 터트렸던 자리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게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안 터졌던 요 자리들이 거래가 훅 하고 들어왔다. 그죠? 근데 신풍제약은 아직도 부족하죠. 예전에 이 명성을 만들어 놓을 자리까지는.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못해도 요런 거래량은 한 번 정도는 터져줘야 아 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직 부족하다. 그에 반해서 신풍제약 우선주도 남아있는 자리가 분명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던 자리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나마 올라왔던 중간값 정도는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11년 제가 주력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예전 3월달에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하반기 말 그대로 상반기 쪽은 치료제, 백신 그런 위주인 거고 게임주도 조금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뭐다?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 확률이 높아요. 항상 기존의 흐름들을 보면 이 흐름들을 보면요. 상승을 올렸던 요런 자리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하반기 때가 많아요. 뭐 3월달은 당연히 올라왔던 자리인 거고 기존의 흐름을 보면 8월달 여기는 11월달 여기는 3월달부터 올라왔었고요. 그런 그림이면 이제는 뭐 갈놈들 갖고 했으면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1월부터 3월달까지 정도는 꾸준하게 수소차 얘기가 좀 나오다가 1월까지 작년부터 1월까지는 꾸준하게 수소차 얘기가 나오다가 1월 이후부터 수소차 얘기가 뚝 끊어지고 그나마 6월달 최근 들어서 뭐 수소 어쩌고 저쩌고 육성하겠다 누구누구 수소 협력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서야 신호탄을 한번 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한 차례 자리를 잡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릴 거라고. 그죠? 근데 이 원을 완벽하게 못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 그려놓고 한 차례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 일단 커피잔 만들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간다면 뭐가 돼? 사람 얼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귀. 그죠? 요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얘도 갇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으로 비교하면 얘는 신풍제약 우선주가 된다라는 거고 시총을 떠나서 그림 자체가요. 얘는 신풍제약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는 게 대우 부품과 EM코리아가 비슷한 위치라는 거고 유니크와 이 S 퓨얼셀 얘가 조금은 비슷한데 유니크가 훨씬 낫다라는 거고 JNK 히터와 S 퓨얼셀이 같은 자리네요. 그럼 또 있는 풍국주정을 볼까요? 풍국주정도 같은 자리네요. 이게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좀 더 가벼웠던 뭐 평화산업 요런 애들을 하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보면 2평을 밑으로 깐 자리잖아요. 위에 한 자리가 남았지만 공간이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여기를 뚫을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빵. 그죠? 얘는 없는 거고 그에 비해서
EM코리아에는 바로 눈앞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걸리고 여기 뚫려면 또 여기도 걸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맞고 일단 밀리면서 또 구름대가 갇혀 있으니까 이 시기를 지나서 말 그대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것보다 얘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요런 애들은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작은 약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다? 후발주자로서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좋은데 이 자리만 뚫고 올라서면 뭐다? 얘는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위치가 다르죠. 얘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꺾였고, 그에 반해서 유니크는 올라가다가 얘도 꺾였는데 이 품 자체가 얘는 위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얘는 뭐 보이지도 않고, 얘는 아직 추세가 그대로고, 얘도 꺾였고, 그다가 이제 자리 잡는 자리, 그죠? 이제야 변곡점에 자리에 들어선다라는 거. 즉 빠르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슬금슬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분할적인 입장에서 관심 가져보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끌고 갈 거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잘 보셔라.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추세 위로 못 올라탔어요. 그죠? 확인만 한번 하고 내려온 거예요. 매물대를,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 거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난다. 눌림이 나오고 나서 지지만 나온다면 요 자리는 또 쉽게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무방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HLB 파워라는 종목도 얘가 뭐 때문에 그때 뭘 했다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좀 찾아볼까요? 빠르게 좀 볼게요. 좀 너무 저거 했네요.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줘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올라갔나 보네요. 자, 뭐 어찌됐든, 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거든요. 근데 기존에 빵빵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던 자리가 있죠. 수급이 빵 하고 몰렸던 자리, 그죠? 그 몰렸던 수급만큼 뭐 했다? 터트렸다라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터트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터트릴 거면 여기서 쏴붙이면 되는 거를 굳이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터트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분봉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빵 하고 올려놓고, 여기서 빵 하고 올려놓고, 더 낮은 거래라 그러볼까? 여기서 빵 하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후루룩 하고 누르면서 또 다시 금요일날 장 초반에 빵 하고 눌러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요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빵 하고 터트렸던 걸 여기서 나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분봉상으로 본다면.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단 뭔가 강한 호재로 인해서 이 갭상승을 시켰다라는 거고, 시총이 그렇게 적은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장수가 적지도 않고 대주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85% 정도 된다라는 거면, 그런 종목을 말 그대로 이 현재가가 낮고 뭐 시총도 뭐 아까 수소차 하나 수준이기 때문에 점상 우리 갈 수 있다. 그만큼 호재니까, 호재라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15%에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냥 눌렀어요. 그 자리가 어디? 기존의 고점 자리인 거고.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고점 자리를 찍고 누르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놨다.
누르는 자리 한번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2,400원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2,080원에서 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자리에서 요렇게 원을 한번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이 윗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뭐 월봉이 보이질 않으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요 자리는 넘겼다라는 거죠. 이 이평은 이제 밑으로 깔았고 이 위에 있는 이평이 하나의 부담이 되는 자리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흐름상 202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찌 됐든 간에 고점을 갱신을 혹시나 못하더라도 요 이평을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내가 이 자리를 한번 뚫고 말 그대로 남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순간적인 거래량으로 훅 하고 뚫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매도를 걸어야 될 사람들도 올라갔네? 라고 해갖고 그냥 놔뒀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다가 밀리니까 에라이 씨 하면서 그때부터 막 매도를 걸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매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물이 확실히 있다면 이제 맞고 뭐하다 눌리면서 요 2평 안에서 갇혀가지고 거래량 줄이고 횡보하는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목적지를 향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5,000원대까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번은 좀 눌릴 자리는 있다. 왜? 갭을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 자리는 한번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큰 틀이 바뀌진 않는다. 말 그대로 한여름밤에 꿈을 한번 꾸기는 했지만 요 자리에서만 또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한 번 더 그 꿈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 특별하게 젠백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뭐 이슈로 한번 올려다 놓고 미친듯이 밀면서 첫 팔고자 빠졌죠. 누를 수 있는 만큼은 뭐 했다? 이제는 눌렀다. 혹여라도 눌리더라도 요 구름대에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단까지 또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계속 이렇게 매물에 걸려요. 뭐 가려고 하면 눌러놓고 가려고 하면 눌러놓고 어찌됐든 나중에 보자 얘는. 왜? 월봉상에 아직도 갇혀있다. 이 자리를 뚫어야 뭔가 큰 흐름을 보여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뭔가 수급을 묶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그냥 계속 패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이해되시죠?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예요. 여기 하나, 요렇게 하나 있으면 요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그림을 매물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자리만 뚫고 올라가면 여기가 초롱성이 하나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뭐다? 여기에 대한 매물은 금방 흡수하고 한 번은 셀트리온, HLB 다 효과 한번 냈으니까 이 젠백스도 한 번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총이 너무 낮아졌다. 이해되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뭔가 계속 가둬놓은 그림이다. 그럼 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림하고 쌍방울은 갭자리 다 메꿨죠. 메꿨어요. 어찌됐든 막 누르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 몇 종목만 찍어서 하고 있는데 저점은 높여가고 있다. 고점도 높였다. 그죠? 쌍방울도 갭 한번 메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갭은 메꿨다. 갭은 더 메꿨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수는 있어요. 눌렀다가 갈 수는 있는데
850원 부근까지 900원 정도까지 눌렀다가 갈 수는 있는데 혹여나 여기까지 눌러놓으면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못하면 뭐하다?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뭐 해야 돼? 지금 자리 무조건 사수해라. 이 이스타항공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저는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고 와야 돼요. 1200원.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면 굳이 이거를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날아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야 된다. 주봉과 월봉에서 분명히 이 매물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자리예요. 상당히 받고 있는 자리고, 위에서 쳐 놀던 이 이평이 밑으로 깔아 눌리면서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후로. 그죠? 그러니까 뚫고 강하게 갔다가 결국에는 몸통이 이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얘가 이렇게 내려는 오겠지만 얘가 이 밑에서 어정쩡 버리면 뭐다? 이게 밑으로 깔릴 때까지, 혹은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잡아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나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된다. 지금 자리에선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 이게 필요는 있고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 이준석 테마였죠. 장중에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넥스타이랑 삼보산업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주가를 아예 눌러버렸거든요. 그럼 털고 나간 그림이에요. 주가 자체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차례 확실하게 털었고, 고점에서, 그죠? 털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턴 그림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료 소멸은 맞아요. 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털고 나간 건데 여기서 한번 털었어. 그리고 여기서 털면서 확실하게 더 털었단 말이에요. 물량이 확실하게 올라갔죠. 기존의 이 고점만큼이나.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털고 요거를 여기서 털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털었다. 다 털었는데, 그럼 털었으면 누군가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왔다.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어찌됐든 수급을 강하게 뽑아놓고 20% 뽑아놓고 10% 결국에는 30%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 간 거예요. 그냥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 넥스타이도 고점 대비해서 얘도 하한가 부분이죠. 15%. 얘는 25%네요. 그죠? 그럼 위에서 한번 흔들었던 자리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 여기. 그럼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 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고, 넥스타이. 그 다음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 삼부산업도 현재 자리가 완벽하게 털고 나간 자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한 2,400원 부근 정도까지 2,4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강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물량이 들어와서 설거지 물량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2,400원대까지는 한번 가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를 수는 있어요. 올라온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기존에 요런 자리에 대해서 한 차이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 한번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해주고 누를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 기술적 반등에서 나가지 못할 거라면 뭐다? 애초에 다 누를 때까지 존버하셔야 되는 거고, 물리신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진정봉이 나타나면 그때보다 물타기든 뭐든 할 수 있다.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주가를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눌렀던 자리거든요. 얘가.
요런 눌렀던 자리를 벗어나서 놨다가 다시 기어 들어왔다가 기어 들어오면서 뭐 어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가 또 한 차례 이 상단을 두드리는 자리예요. 여기서 버텨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못 버티면 또 한 차례 들어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또 한 차례 들어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이게 확실하게 재료가 소멸이 된 거냐, 아니면 또 하나의 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림의 시작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후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는 이제 끝났지만, 재료 소멸이 됐지만, 아직 이 정치,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 대선으로 가면서 얘가 뭔가, 정책으로 엮일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는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뭔가 해먹을 수 있는. 일단 그래 보여요. 이 쓰잘데기 없이 이게 지금 털고 나간 그림처럼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뭔가 좀 애매한 그림이다.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림이다.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림이고, 얘는 다른 이 세력주 작전주하고 좀 다르게 고점을 높이고 이 고점에서 얼마 상승을 못했어요. 이 얼마나 되나? 한 20% 정도밖에 상승을 더 못 시켰거든요. 얘가 흐름이 비슷했죠. 올려놓고 누르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빵 하고 터트려서 올리는 자리. 최소 이렇게 2배 정도는 가줘야 정말 마무리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건데, 완전 털고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얘는 애매하게 끝났어요. 정말 애매하게. 그걸 일부러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노린 건 모르겠는데 당대표는 여기서 됐는데 요때부터 무조건 쳐 눌렀단 말이에요. 미리 못 나가게.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잘 버텨주면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 놓을 것 같다 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현재의 그림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기의 그림이고 여기가 여기의 그림이라면, 그죠? 이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의 여기는 어디 여기의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눌러더라도 한 차례 요런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분명히 고점을 한번 확인해서 올릴 필요는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길었네요.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